경제 채널 서울경제TV. 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오늘 저의 시장 한마디 FMC 회의 첫 정례 회의는 이미 열렸고요. 오늘 밤 지나고 나면 결과가 나올 텐데 FMC 회의 전 오늘 코스닥이 좀 꿈틀합니다. 그렇지만 FMC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그런 패턴이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FMC 회의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일단 훨씬 더 몸이 가벼운 그리고 의외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 코스닥 쪽에 오늘 수급이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앞으로 계속 그럴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흐름은 코스피는 조금 어제 급등에 따른 부담감을 매물로서 소화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만큼은 추가 상승하면서 550을 노리고 있는 시점이라 약간 다른 혼조장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부터 혼조세는 보여졌었는데요.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특별히 나스닥이 눈길을 끌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특별히요, 다우와 S&P 500의 경우에는 1포인트로 오르기도 했었고, 내리기도 했었는데, 나스닥의 경우에는 거의 0.4% 가까이 더 추가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시면요, 이게 이제 12년 10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한 셈이거든요. 마감가로 장중에는 3,629포인트까지 갔었고요. 마감 종가도 3,616.47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지수도요, 약간 부담스러운 지수도에 왔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최근 계속해서 소폭 등락, 계속 거듭하면서 한 2주 정도 끌어왔었는데 물론 여기서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한데 일단 21선 정도 눌림목 조정을 마치 기다리는 듯 21선 올라오는데 지수는 플랫하게 지금 계속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치 언저리에서 딱히 추가 상승을 강하게 보이진 못하고 있네요. 네, 재료들 나온 것부터 FMC 회의를 좀 제쳐두고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의 20개 대도시 주택가격은 일단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 상승률만 놓고 보면 약 7년 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해줬다라고 하고요. 그런 반면에 약간 안 좋았던 지표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소비 심리는 조금 안 좋아졌는데 주택 관련 지표는 의외로 주택 관련 지표가 쭉 안 좋았었는데요. 집값만큼은 꽤 괜찮게 대도시 집값은 높게 나왔습니다. 덴버 지역 같은 경우에 집값이 가장 좋았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자, 근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FMC 회의 관련해서 조금은 우려가 깊은데 달러화 움직임 그리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럽은 소폭 올랐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자, 미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2.7% 정도까지 찍었었다가 미국채 수익률이 하락 안정되긴 했었었는데 2.5% 이 정도에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사실상 이 좁은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고요. 2.5% 안팎에서 많이 떨어지면서 안정화되는 모습. 적어도 2%대 초반 2.12%대까지도 안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채 상승률 상승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연동돼서 달러화의 움직임도 한번 보면요. 달러 인덱스 펼쳐봤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소폭이지만 강세로 돌리고 있죠. 81불 정도 더 81포인트 더 안 깨면서 다시 82포인트 정도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FMC 회의를 앞두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잠시 후 이제 원달러 하면서 살펴보겠지만 지표가 굉장히 좀 부진했었죠. 사실 소비 심리만 보면은 안 좋은 지표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왜 강세를 보였을까요? FMC 회의 때문입니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도 왜 빠르게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네, 미 연준의 스탠스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미국의 7월 오늘 밤 결과가 나올 FMC 회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죠. 무엇이 이렇게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가? 그 동력이 FMC 회의가 될 텐데 이번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9월달 만약에 QE 축소를 하려면은 9월달부터 이제 서서히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려면 적어도 바로 직전 회의가 바로 이번 달입니다. 뭔가 이번에 기사 발언을 해야 되겠죠. 최소한 QE 축소 관련된 시기 관련해서 힌트라도 떨어뜨려야만 한다라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9월달 자체가 양쪽 하나 축소 처음 달이 될 수가 없다. 아마 올해는 축소 자체가 힘들 거고 최근에 나온 지표를 봐라. 올 연말 혹은 내년 초 정도가 돼서 양쪽 하나 축소를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7월 절대 그런 양적 완화 축소 코멘트 없을 거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요. 이제 그 기준은 6월부터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수 있겠느냐, 혹은 연말 혹은 내년에 양적 완화 축소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부터 갈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직전 달이 이번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조금 전망을 엇갈리게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다면요, 바로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임기가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제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레임덕이라 하면 임기가 거의 끝나면서 영향력이, 입김이 조금 약해지는 현상을 의미하죠. 버냉키 연준 의장은요, 내년 1월달 되면 이제 연준 의장 타이틀을 내려놓게 됩니다. 재임이 연임이 되면서 꽤 오랫동안 자리를 좀 차지하고 계셨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번에 이제 자리를 놓게 됩니다. 그러면 한 10월 정도에 후임이 결정이 될 거고요. 지금 로렌스 서머스하고 그다음에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하고 지금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죠. 사실상 이제 후보는 한 2명 정도로 좁혀진 모습인데, 이번에 버냉키가 조금 축소 시사를 하면서 그 다음 사람이 부담을 느끼기 전에 총대를 먼저 시작을 매주고 자리에서 내려오느냐, 혹은 한국 같으면 이런 패턴이 없다, 오히려 다음 사람 뭐 짐을 좀 먼저 져주는 이런 것보다 다음 사람이 충분히 자기가 이제 정책을 운용해 나갈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게끔 버냉키는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빠지는 게 조용한 퇴장이 맞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버냉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처음으로 9월이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잣대가 좀 다 엇갈리기 때문에 이번 7월 FOMC 회의에 대해서도 전망이 지금 한결같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요, 연준의 말이었죠. 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 말부터 양적 완화를 점점점 줄이기 시작해서 내년 중순 정도에는 양적 완화 완전히 다 걷어들이겠다, 끝내겠다,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테이퍼링은 이겁니다. 이렇게 점점 벌어진 거에서 점점점 양적 완화 규모를 좁혀가는 이 흐름은 맞다는 거죠. 언제부터 이 깔때기가 좁아질 것인가, 그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 이 길을 가는 것은 분명히 연준이 제시한 로드맵이기 때문에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채 금리도 결국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좀 풀렸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FOMC 앞두고 어쨌거나 주가상으로는 약간 조용한 모습을 보였던 뉴욕 증시 혼조세를 빚었다는 말씀 드렸는데, 아시아 증시로 한번 넘어와서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일본과 중국장에서는 약간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일본 니케이의 경우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한 1.5% 정도 중반대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약간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니케이 지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니케이는 오늘 0.7% 정도 내리네요. 13,760선대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급반등 이후에 일단 좀 눌리면서 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상해종합 증시가 되겠습니다. 전일 한 2,000선을 회복하는 듯 했었지만 장중에 잠깐 터치만 하고 종가상으로는 1% 넘게 오르지 못한 채 1990선에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하면서 현재 뭘 보여주고 있나요? 2000선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어제 재료가 하나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뭐 중국도 일본도 오늘 뭐 큰 폭의 상승 없는 관망세지만 인민은행이요, 한 5개월 만에 5달 만에 유동성을 조금 공급해줬습니다. 자금 경색 우려가 컸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단기금리도 많이 좀 뛰었었는데 돈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유동성 경색 우려가 또 나타날까봐 인민은행이 돈을 좀 공급을 해준 겁니다. 이것이 5개월 만의 일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했는데 역 RP라는 것을 발행해서요. 한 170억 위안 정도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근데 전문가들은요. 잠깐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같은 조치가 어제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오르다 말았단 말이에요. 오르다가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얼마 전에 중국에서 미니 부양책 한 3가지 정도 내놨을 때도 별로 그렇게 시장이 반응하지 못했었고 오히려 빠졌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소식이 들어왔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은 이런 어설픈 약간 뭐랄까요? 약간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이런 임시방편책으로 계속 부양책을 내놔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정말 큰 틀에서 확실한 부양책이 나와야지 뭐 이것 좀 잠깐 이걸로 막고 여기 이제 물 새는 것도 이걸로 막고 이런 식의 부양으로는 중국 증시를 정말 시장도 부양하기 어렵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국도 FOMC 회의 앞두고 큰 이벤트다 보니까 같이 좀 관망세가 짙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장까지 분위기 살펴드린 것 같고요. 이번엔 더 중요한 우리 코스피의 흐름 준비해봤습니다. 코스피는 파란불입니다. 1915선. 오늘 장중한테 아주 잠깐 상승 전환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하락세이고요. 다만 한 가지 좋은 점은 어제 급등한 것에 비한다면 낙폭은 제한적이라 하겠습니다. 장중 흐름 보시죠. 네, 코스피는 시작부터 소폭 마이너스권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뭐 플랫하죠. 1910선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1910선, 1914선 정도 레인지 4포인트 정도 아주 좁은 등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뭐 너무너무 크게 상승 전환한다든지 상승 전환 잠깐 했었던 포인트는 이 정도로 보여지는데
또 급하게 이 시가보다 많이 밀린다든지 하는 그 흐름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어제는 아주 전형적인 전약 후강, 어제 고점에서 끝이 났었죠. 1917선에서. 근데 오늘은 좀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시 FMC 그냥 기다리는 것 같아요. 결과를요. 수급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에 오늘 외국인이요. 8거래일 만에 매도합니다. 얼마 팔죠? 300억 정도. 아주 조금 팔고 있습니다. 앞서 7거래일 연속 샀고요. 사실상 7월 한 중순부터 계속 샀다고 보면은 외국인의 한 이 정도 매물은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기관은 300억 정도 매수. 어제 기관이 또 한 몫을 해줬었죠. 어제 외국인 기관 쌍끌이가 들어왔었는데 기관이 2천억 넘게 매수했던 날인데요. 오늘까지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선물 쪽 움직임도 같이 한번 챙겨볼까요? 오늘 한 500계약 정도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3,500계약 정도 매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현물 약간 팔고요. 어제 또 연속적으로 선물은 그러고 보니 어제까지 나흘 연속 샀었군요. 오늘 약간 500계약 정도 파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외국인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 7월 11일부터 요 이틀 한 2천억 정도 순매도한 것을 제외하면 어제까지 어마어마하게 계속 샀다라는 거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일 것입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한번 보시겠는데요.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장 한마디로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FMC 이전에 코스닥이 꽁틀, 꽁틀하는 것이 코스닥입니다. 0.5% 정도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밖에 오르지 않지만 55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550 터치를 안 했는데 지금 막 이제 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장중 흐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9.25 아직까지 터치를 못했네요. 하지만 시가부터 코스닥은 플러스였었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마이너스인데 코스닥은 플러스권에서 계속 소폭이지만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틈만 나면 550을 한번 가볼까 하고 지금 재어보고 있습니다. 저울질하는 코스닥 오늘 흐름 좋은데 누가 사주고 있을까요? 코스닥의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군요. 100억대 정도 양 매수가 잡히고 있고 개인은 반대로 한 200억 가까이 순 매도합니다. 이제 기관도요. 연속적으로 코스닥의 순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까지 얼마 사죠? 나흘 연속 순 매수. 물론 한 200억대는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많은 매수 규모는 아닙니다만 코스닥에도 은근슬쩍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들 어제 코스닥 많이 샀었습니다. 360억 정도 순 매수했었고 물론 그 전에 팔았었지만 또 그 전 생각해보면 200억대 매수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슬쩍 발을 좀 담가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7월 11일 기준 거래소가 조금 연속적인 매수가 눈에 띄는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 들쭉날쭉한 것도 사실이네요. 네,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NDF 환율이 한 3원 정도 뛰면서 1119원 정도에서 마감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 달러원 서울 외환시장도 한 1120원 정도 진입이 예상됐었습니다. 지금 3원 50전 정도 오르면서 1117원 움직임인데요. 운동 역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전일에도요. 아침에는 별로 상승을 안 했었는데 오후장 가면 갈수록 상승폭이 커졌거든요. 오늘 만약 그런 패턴이 좀 나온다면은 지금 1117원 정도인데 1120원을 아마 트라이하는 흐름은 나올 겁니다. 1118원, 19원 정도 흐름 보여줄 수 있겠죠. 재밌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지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표 좋아야 달러화에 매수세가 붙을 텐데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월 말이잖아요. 오늘 7월 마지막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 내고 물량보다는 달러 싸니까 밑에서 사야지 수입업체 결제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더 쉽게 얘기하면 원달러 환율은 이제 더 빠지기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FOMC 회의 이후에 어쨌거나 연준은 언제 줄일지는 모르되 양쪽 하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이 확고해진다면 달러원은 추가적으로 분명 상승할 것입니다. 제가 주초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말씀드렸었죠. 주 중반 이후에 달러화는 훨씬 더 강세를 보일 거고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잠깐 깨더라도 아마 안착하는 추가적으로 아래쪽으로 많이 뚫리는 흐름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습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죠. 삼성전자 FMC 회의 앞두고 118만 원입니다. 삼성전자 진짜 안 가네요. 현대차 그리고 모비스, 기아차 어제 엄청난 퍼포먼스 보여줬었죠. 대단하다라고 했었었는데 어제 4% 넘게 올랐던 모비스가 조금 빠지고요. 현대차 빠져도 이제 23만 5천 원입니다. 오늘도 한번 장중에 신고가를 찍었었고요. 기아차 정도가 살아있는데 기아차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60주선, 60주 이동평균선 이미 다 뚫어놨습니다. 오늘도 안 빠지는 강세입니다. 삼성생명도 소폭 약세인데요. 나머지 종목 더 보여드립니다. 네, 신한지주가 오늘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신한지주의 실적은요.
은행주 가운데는 가장 안정적인 그런 실적이었고요. 불황을 넘어서 가장 실적이 괜찮았다, 양호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도 괜찮았었고 오늘 추가 상승을 보여줍니다. SK 하이닉스도 정말 큰일 날 뻔했었는데요. 27,000원대 정도에서 브레이크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약간 소폭 상승이 나오는군요.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SKT는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지금 하반기 기대감 때문에 약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오늘 한국가스공사의 상승세는 더 눈여겨볼 만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연합뉴스 이런 앱 깔으셨으면 아마 다 뉴스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다음 달부터 가스요금, 도시가스요금 인상된다라고 하죠. 아마 주부들은 느낄 겁니다. 4% 정도 오르면서 63,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좋은 이제 그런 가스요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한국가스공사로서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당장 다음 달부터니까 오늘 또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주가 오늘 별로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어제도 최근에 워낙 연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현대차가 한 11거래일만 12거래일 이제 하락하는 거니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 이렇게까지 안 가면 언젠가 툭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슬쩍슬쩍 쉬어줘야 되고요. 한국타이어가 오늘 같은 날 기아차와 함께 좀 오르고 있는데 넥센 타이어는 많이 밀립니다만 한국타이어가 그래도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실적이 어제 역시 신한지주처럼 장 마감 무렵 정도 장 마감 이후 실적 공개됐는데 양호한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추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부품주들도 다 한번 보자고요. 어제 사실 부품주 일부 종목은 정말 급등을 했었거든요. 어제 한일유한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아주 많이 올랐었죠. 밑꼬리가 좀 달렸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급등세였는데 오늘 1% 정도 조정받습니다. 아니 어제 한 7, 8% 오는 종목이 오늘 1% 정도 조정받은 것은 양호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종공업도 마이너스 2%대, 화신도 마이너스 2%대.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물론 조금 조심해야 되는 급등락이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3기 오토모티브 요 6,000원짜리 종목이요. 어제도 한번 급등했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현대위아라든가 성우하이텍, 화신 등은 1에서 2% 정도 조정입니다. 여기 조금 핫한 그런 부품주, 만도나 현대위아 같은 것들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 조금 더 준비했으니까요. 이런 자동차 부품주도 있구나. 시간 되시면 차트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중에는 추세가 아주 좋은 종목도 있고요. 신고가를 지금 쳐내려가는 그런 종목도 있고요. 이렇게 좀 뉴한 3기 오토모티브 같은 종목도 있으니까 말이죠. 자, 이번엔 보험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험주의 실적 발표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실적이 다 나온 종목들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코리안리 그리고 마지막에 동부화재까지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한 6종목 가운데 4종목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실적 뚜껑을 딱 여니까 누가 제일 선전하고 있죠? 메리츠화재가요. 자, 메리츠화재는 실적 발표 이후 선전하고 있는데 사실상 흑자 전환한 것은 코리안리였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상의 실적 발표, 조금 전에 동부화재도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발표 전후에서 나머지 종목들은 약보합이 돼 메리츠화재 정도만 아주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요. 이번에는 홈쇼핑주 한번 볼까요? 어제 장 마감 이후 현대 홈쇼핑과 GS 홈쇼핑의 실적이 나왔고 오늘 아마 예정대로 실적을 발표한다면 CJ 오쇼핑의 실적도 발표가 될 겁니다. CJ 오쇼핑은 삼척동자도 알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매수가 이미 매집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이죠. CJ 오쇼핑이 실적 발표 이전에 이미 2% 정도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홈쇼핑은 오늘까지 벌써 한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이 좋았었고요. 무엇보다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2분기 실적, 향후 3분기, 4분기 가면서 실적 모멘텀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호평도 뒤따랐습니다. GS 홈쇼핑 역시도 GS 홈쇼핑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오르는데 역시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홈쇼핑 쪽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자, 이번에 STX 그룹주 한번 볼까요? STX 그룹이 정말 살아날 것 같습니다. 강덕수 회장도 이메일을 띄웠다라고 하는데 오늘 역시 두 자릿수 상승. 이 정도 되면요. 꽤 많이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워낙 많이 쳐서 웬만한 상한가로는 안 되는 그런 주가 회복이었었는데 상한가를 또 하한가 맞은 만큼 지금 치고 있어서요. 빠른 주가 회복이 의외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주회사 전환에 좀 제동을 맞은 한솔그룹주 한번 보겠습니다. 한솔재지와 한솔 CSN이 그 주인공이 되겠는데 한솔재지는 이제 지주사 전환 모멘텀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어제에서 오늘까지 좀 빠집니다만 한솔 CSN은 아마 조금 전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한솔 CSN 그리고 전체적인 이 한솔 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지금 막고 있는데요. CSN으로는 일단 나쁜 소식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은 어제 조금 달려서인지 일단은 같이 좀 내리는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엔 동국제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왜 보느냐? 2분기 실적에 대한 안 좋은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 실적 안 나왔는데 안 좋을 거다 이미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사도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 동국제강 차트 한번 열어보자고요. 동국제강. 주선업 관련해서 뒤에서 후판 만들어주는, 주선 배 만드는 그 뒤에 강판을 만드는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선 최근에 턴어라운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국제강도 좋아질까요? 예,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2분기 실적은 비록 좋지 않겠지만 3, 4분기, 4분기 쪽으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거고 때문에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격 말고요. 이 21선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약간 이전 고점대 비슷한 12,000원대 정도 전후해서 저점 매수 동국제강 긴 호흡에서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상한가 같네요. 웅진에너지. 오성 LST 따라가다가 상한가 진입 못하고 약간 눌려버렸습니다. 윗골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7%대. 웅진에너지는 지금 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웅진에너지는요. 미국의 선 에디슨이라고 하는 곳하고요. 태양광 인곳 단일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거의 독점적으로 계약을 한 건데 웅진에너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BGX 인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72만 달러 규모의 어떤 대규모 역시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오늘 수주가 잘 들어와서 많이 급등하는 두 종목으로 한번 꼽아봤고요. 오성 LST는 웅진에너지하고 한번 비교해보시라고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쪼가네요. 그리고 어머, 젠백스가 상한가? 젠백스가 웬일일까요? 예, 젠백스는 임상 3상 실패하면서 완전히 망가진 종목이었었죠. 젠백스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랬던 종목이 오늘 살아납니다. 뭐로 살아나는가? 영국의 국립암연구소 등에서요. 같이 좀 공동 연구를 해보자 라고 제안이 왔습니다. 뭐에 대해서? 췌장암에 대해서 임상 3상 실패했지만 이쪽에서 다시 공동 연구 제의가 들어오면서 조금 전에 급하게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서 제가 정말 핫한 특징주를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셀트리온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라라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매물대를 뚫었으니까 약간만 눌리면 너무 많이 기다리지 말고 적절히 담아봐야 된다라고는 하는데 셀트리온 아시죠? 일본에서 임상 시험 성공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승인이 나게 되면 내년부터 제품이 나오게 될 것이다.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지금 수급이 좋기 때문에 5일선하고 점점 굿바이를 하는 소위 이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눌리지 않고 가고 있죠. 살려고 하면은 그래도 전일 종가 정도 약간 눌리면 사야지 하면 또 갭을 만들고 그 다음 또 갭을 만들어서 오늘 또 올리니까 조정시 매수가 참 어려운 종목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실적주 좀 모아봤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실적 나왔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0%나 줄었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급감하면서 3%대 개파락으로 출발했었고요.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약간 낙폭을 줄여서 시가 부분으로 회귀하려고 합니다만은, 향후에도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질 가능성, 원료 의약품 만드는 그런 종근당에서 분리돼서 나오는 그런 기업인데, 실적 안 좋아지니까 약간 올라오면 팥이라라는 의견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액트 실리콘 화일, 오늘 실적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나머지 특징도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의 오늘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5% 정도 더 올랐었어요. 이녹스는 3분기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건데 이녹스도 어제여서 오늘까지 상승하는 겁니다. 파트론이 이제 슬슬 올라옵니다. 차트 보시면요. 파트론 잠깐 열어볼까요? 파트론이 뭐 전문가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한번 쭉 올랐었을 때 이거 못 잡아서 안달이셨던 분들 이제 또 살려고 하니 이 구간에서 살 수가 없었겠죠. 26,000원까지 담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좀 빠져서 사볼까 하는데 더 빠져 사볼까 하는데 더 빠지고 또 더 빠지고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매수하기에 참 무서운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최근 들어 기관에 약간 매집이 드러나면서 낙폭과대 매력이 살아났고 오늘 21선에 다시 맞닿았는데 여러 번 21선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조금 강한 양봉이 안 나와서 아쉽네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오늘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테마가 조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모바일 게임인데요. 모바일 게임이 페이스북 효과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톡하고 비슷한 게임 플랫폼을 페이스북 쪽에서도 만든다라는 소식인데 어떤 또 하나 팔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 거니까 이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겠죠. 위메이드가 급등, 조이맥스도 아까 아침부터 강했었고요. 게임빌 역시 그리고 최근에 최대 주주 소식 때문에 조금 같이 급락한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액토즈 소프트 역시 같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전자결제주인데요. 전자결제주도 오늘 만만치 않게 상승합니다. KG 이니시스의 경우가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모빌리언스 역시 따라가는데 모빌리언스가 SK 플래닛 같이 좀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 때문에 이 투자 심리를 만들었고요. KG 이니시스는 좀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아마 전일 이슈가 됐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KG 이니시스. 자, 이것이 바로
전일 이슈였었죠. 마이너스 8%까지 크게 밀렸었어요, 전일. 그러다가 종가로는 다 땡기고 거의 낙폭이 없이 끝났었죠. 왜냐? BW 발행 얘기가 있었거든요. 300억 정도. 근데 BW 발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와서 어제 이미 사실상 낙폭이 없었었고요. 오늘 곧바로 추가적인 상승을 합니다. 분위기는 누가? 모빌리언스가 만들었고 어제 이미 낙폭을 다 줄인 상황에서 BW 좋다라는 쪽의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 KG 이니식스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차트 잠깐 볼까요? 이전에 여러 번 맞았던 이런 고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 19,000원대, 18,000원대 이쪽을 좀 잘 넘어가는지 이번 상승을 이제 계기로 해서 추가적으로 치고 나올 때 매물대 잘 뚫는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 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변곡점에 있죠? 잠깐 코스피 차트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61선까지 와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제 양봉으로 그럴싸하게 61선 뚫었지만 오늘 또 FMC 코앞에도 약간 지지부진합니다. FMC만 있는 건 아니죠. 후에 일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전문가들은 한 여기까지는 가볼 수 있지 않을까. 1940선대 중반 201선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 않고 선물도 끽해봐야 500계약 정도 안쪽으로 팔고 있으니까 기관 사주고 외국인 또 안 사면 코스닥이라도 사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급이 좋아진 건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는 안 빠질 거고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저의 오늘 공감이 좀 크게 있었던 종목들이 있어요. 두 종목 정도만 차트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한국타이어는 말씀드렸고요. 어제 사실 이 종목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놓쳤습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효성이 어제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바닥권에서 참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급한 V자 반등도 아니고요. 적당히 눌렸다가 이 매물대 다시 뚫으면서 이렇게 쓱 올라가는 차트인데요. 효성은요,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실적 추정치가 더 높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테크윈. 삼성테크윈도 실적이 괜찮았었죠. 깜짝 실적이 나올 거다 했었는데 더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매물대를 삼성테크윈이 뚫으면서 오늘 7만 원을 드디어 찍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 좀 실리죠. 어제 이미 올랐었는데 오늘 추가 상승, 오늘 갭까지 약간 동반됐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테크윈 같은 숨은 종목이 있다는 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보고 사람들이 이 기업 더 좋아지겠는데 라면서 추정치를 올리고 있는 기업들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내일 8월달이기 때문에 증시 전망을요. 투자전략 팀장님께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에서 토러스 투자증권 투자전략 팀장님으로부터 들은 내용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네, 코스피는요, 아마 향후 8월 달에도 2,000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이평선에 몰려있었던 구간으로 짚어드렸던 1960선 정도에서는 속도 조절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그럼 언제 사느냐? 1900포인트 약간 깬다라는 기간이 온다면 그때 정도의 매수에 가담하면 아마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최승용 팀장님께서 언급해 주셨고요. 아마 8월 후반 정도 들어서는 조금 더 약한 모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9월 FOMC 회의에서 양쪽 하나 축소 분위기가 조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직전, 그러니까 시기가 좀 가까이 가면 갈수록 8월 후장에서 약간 더 초반보다는 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때 정도의 1900을 깨는 정도라면 분명히 매수 포인트가 온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8월달 시장 전체는 어떠냐? 결국 박스권이고요. 최근에 계속 보여줬었던 순환매들이 지속되면서 역시 똑같은 순환매 반복을 보게 될 텐데 역시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떤 종목? 제가 당연히 질문 좀 드렸었죠. 8월은 다양한 순환매가 예상되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소재 쪽 있죠. 화학, 철강 이쪽은 경기 민감주, 낙폭과대 주들인데 싸다라는 매력 때문에 분명히 이쪽 얘기는 먼저 하셨습니다. 분명히 4분기 쪽에 경기가 좋아진다면 경기 민감주가 갈 거고 아니 싸기도 하니까 더 갈 거 아니냐. 최근에 오른 거 한참 멀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싸져 있는 4분기 경기 회복 모멘텀도 있는 경기 민감 소재 8월달은 더 보자라는 의견이 투자전략 팀장님의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그 밖에 이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미디어 엔터는 조금 비싸도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업황이 좋아지는 쪽으로 토러스 하우스에서는 조선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은 정말 좋아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성과도 올라가고 정말 수주가 되고 있고 경기 민감 소재 첫 번째, 세 번째 줄 보면 싼 이쪽하고요.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조선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제가 여쭤봤었는데 자동차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모멘텀이 조금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했으면 하셨었고요. 분명 빈자리를 IT가 채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토러스 투자증권에서는 IT는 조금은 좋게 보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많이 오른 자동차에 대해서는 8월달 조금씩 팔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FOMC 이후에 주요 일정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밤 FOMC 회의가 끝이 안 났죠.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몰려 있습니다.
자, 당장 FOMC 회의 결과가 내일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일 동시에 거의 나오는 게 뭐냐? 미국의 FOMC 회의 이후에요. 오늘 미국의 이제 2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FOMC 회의 결과와 동시에 2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요. 7월달 ADP 민간 고용도 나옵니다. 일단 2분기 GDP가 동시에 나오는 내일이 될 거니까 같이 좀 챙기셔야겠고요. 내일 장중에 중국의 제조업 PMI 나옵니다. 요거 챙겨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밤이 되면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지수 나오고요. 유럽 쪽에서는 통화정책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날 오전에 미국의 7월 고용지표 나오니까 줄줄이 챙겨야 될 일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네, FOMC 때문에 난립니다만 가는 종목들 더 간다라는 거 여러 각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는 종목,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할 만한 그런 섹터 나이지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8월 증시 전망을 하는 투자전략팀장 입에서 소재, 산업재 쪽 더 갈 것이다. 조선 얘기가 다시금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8월 투자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내일 FOMC 회의 결과 갖고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